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왕숙 신도시 인근 그리고 진접 택지 인근에 소지하고 있는 남양주시 진접읍 파랴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은요,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현황상 전입니다. 면적은요 498평이고요 평당 가격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매매 가격은 14억 9천만원에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0만 800원입니다.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40%고요.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주변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보통 일반 창고나 일반 공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도 일반 창고나 일반 공장으로 사용하는 게 매우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죠. 하나가 용도지역입니다. 본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관리지역이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폐율이 얼마나 되고 용적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도지역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또한 건축물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리지역을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해서 세분화시켜 놓았는데요. 일단 그 차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면은요,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로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 80%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40%고요, 용적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구분 없이 다 건축이 허용이 되는데요. 단 여기서 차이가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입니다.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보다는 많은 토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에서 1층 바닥 면적을 40평 정도로 건축을 하고 싶다 하시면 대지 면적은 1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바닥 면적을 40평을 건축할 경우에는 200평의 대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가치 차이가 많이 나는 하나의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존관리나 생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40평의 1층 면적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200평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 면적을 제외한 그 부분을 정원으로 많이들 사용하셔서 보통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연립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존관리지역에서 허용이 되느냐 했을 때 보존관리지역에서는 다세대 연립이 허용이 안 되고요.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허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허용이 됩니다. 휴게 음식점을 보시면요, 보존관리지역에서는 휴게 음식점이 허용이 안 되고요,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둘 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을 보시면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일반 음식점이 모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 있는데 경계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건물이 올라가서 카페를 하거나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성업 중이고 너무나 잘 되는 카페고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건축해서 카페나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로 가능하려면 이 토지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합니다. 보시면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매입을 하시거나 건물을 임차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창고를 보시겠습니다. 창고는 보통 농어업용 창고하고요, 일반 창고로 이렇게 구분들을 하시는데요. 농어업용 창고는 관리지역에서는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이 되는 거고요. 일반 창고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용 창고뿐만 아니라 일반 창고가 모두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좋은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어떠한 공장도 허용이 안 되고요.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도전공장, 정미소라든가 또는 식품공장, 제재소 요것만 허용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요, 공해가 없는 웬만한 공장은 모두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보면은요, 보존관리지역은 숙박시설이 허용이 안 되고요, 생산관리지역 또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에서 약 50m 이상 떨어져서 숙박시설을 허가를 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창고, 공장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 깊게 용도 지역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매물의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성사진을 통해서 땅의 모양과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양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마름모꼴로 이루어진 모양의 땅이고요. 도로에 동측이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47번 국도까지 진출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47번 국도와 거리는 약 직선거리로 4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요, 일반 창고와 일반 공장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토지가 접해 있는 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의 넓이는 약 4m에서요 6m 정도 폭이고요. 이 도로를 통해서 47번 국도로 진출입이 되는 도로입니다. 경계는요, 이렇게 보이는 요 선이 토지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뒤쪽으로 해서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해서 이웃 토지하고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웃 토지는 창고나 지금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주변은 위성 사진에서 보셨듯이 일반 창고나 일반 공장들로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토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정면에서 찍은 토지의 모습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여기 원두막 하나가 보이는데요. 토지에 속해 있는 원두막입니다. 그리고 원두막 주변에 매실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들이 심겨져 있는데요.
옥수수도 심어져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깻잎도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두막도요. 본 토지에 속해 있는 토지의 일부고요. 매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요. 현황도 전입니다. 그래서 지목과 현황이 같은 토지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웃하고 있는 토지는 지금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들이 공장과 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도 추천 용도는요, 일반 공장이나 일반 창고로 사용하시는 게 매우 적합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본 매물을 통해서 용도 지역 중에 관리 지역이 세 가지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세분화되어 있는 그 용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용도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거듭 말씀드려서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크기를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실 때는요,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용도 지역입니다. 그 용도 지역이 강조를 해도 끝이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토지를 매입하실 때 반드시 보아야 될 게 바로 이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었을 경우에는 토지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이상이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이 되는 땅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토지의 권리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